그날따라 붐비는 5일장. 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귤을 고르고 있었다. 서툰 손놀림으로 귤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모습이 생소했다. 그 옆에 선 한 여자가 그를 바라봤다. 저 사람. 뭔가 낯선데. 여자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가 좋은 귤을 골라드릴까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낯설지만 자꾸 어딘가 자극하는 기분.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지현과 준호는 이미 커플이 되어 있었다. 외출할 때마다 붙어 다니고 전화할 때마다 웃음이 나고 자는 것도 같은 침대에서 하는 정도의 익숙함. 그런데 지현은 자꾸 생각났다. 준호를 정말 모르는 걸까? 그는 자기 가족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어릴 적 일들, 부모님 이야기, 형제 자매까지. 가끔 물으면 특별할 게 없어 라고 웃으며 넘어갔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지현은 준호의 방에 들어갔다. 옷장을 정리해주려던 참이었다. 손으로 깊숙이 들어간 선반에서 낡은 상자가 나왔다. 먼지가 소복이 앉아있는 상자. 이게 뭐지? 상자를 열었다. 낡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어린 남자아이, 더 어린 여자아이, 그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옆에는 종이 조각들이 있었다. 글씨는 아이 같은 글씨였다. 언니 생일 축하해. 우리 계속 친하자. 약속이야. 지현의 손이 떨렸다. 이게 누구?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났다. 치우지 마. 준호가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이야. 아주 오래전 가족. 오래전. 뭐 하는 사람들? 지현이 물었다.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은 내 그런 가족은 없는 거야? 준호는 상자를 빼앗듯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선반에 집어넣었다.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얼굴로. 그날 밤 지현은 잠을 못 잤다. 준호는 자신의 가족 얘기를 철저히 피했다. 만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소개시켜주지 않았다. 친구들도 형제자매도 없다고 했다. 이상한데? 그럼 혼자라고? 그리고 그 사진들. 분명 아이였던 준호는 누군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형제, 친구, 아니면 아침이 되자 지현은 결심했다. 직접 물어보자. 숨길 수 없도록. 준호, 너 정말 형제가 없어? 준호가 신문을 내렸다. 응. 그냥 나 혼자야. 그럼 어제 사진 속 여자아이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오래된 커피를 마시듯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옛날.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본 사람이야. 이제 관계 없어. 관계 없어? 그게 말이 되나? 지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자꾸 맴돌았다. 그로부터 2주일 후. 여름이었다. 지현과 준호는 바다에 갔다. 휴가 계획이 아니라 지현이 답답하니까 가자. 고 우겼다. 바다에서는 비밀도 감정도 벗겨진다고 생각했다. 나란히 누워있던 비치 체어에서 지현은 준호의 왼쪽 어깨를 봤다. 너 여기 반점 있었어? 준호가 고개를 돌렸다. 어디? 여기. 지현이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 쳤다. 아, 그건 어릴 때부터 있었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순간 지현의 눈이 반짝였다. 어라, 이 반점. 어디서 봤지?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다. 나도 반점 있어? 응. 나 알아. 내 엉덩이에 있지? 아니야. 여기도 있어? 지현이 자신의 왼쪽 어깨를 가리켰다. 왜 나랑 똑같은 위치네. 그럼 뭐 어떻다고. 준호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다. 아니. 잠깐. 진짜 이상한데. 지현이 핸드폰을 들었다. 사진 봐. 혹시. 그때 준호가 획 일어나 앉았다. 뭐해? 어제 그 상자 속 사진 말이야? 그 여자아이. 나야.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너랑 정말 닮은 것 같아. 같은 옷도 입고 있고. 준호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손이 떨렸다. 지현. 그냥 놔둬. 제발. 그의 목소리 속에는 절실함이 있었다. 절절한 울림이. 말해줘. 제발. 지현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계속됐다. 한참을 침묵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를 기억해. 지현. 너를 기억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는 같은 고아원에 있었어. 너는 그때 누나였어. 내 누나. 너는 나를 많이 챙겨줬어. 밥을 떠먹여주고, 울 때 안아주고. 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이 되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함께 있으려고 했어? 입양 서류도 함께 나왔는데. 하지만 누군가는 넌 안 되고 나만 된대. 그래서 우리는 헤어져야 했어? 나는 그때 8살이었어. 너는 10살이었어. 그는 계속했다. 그때부터 나는 너를 찾고 싶었어. 매날. 그런데 너무 오래되었고 너를 다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 그림들을 들고 다녔어. 너를 잊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고아원은 폐원됐어. 기록들도 없어졌어. 나는 널 찾을 수 없었어. 그런데 시장에서 널 만났어. 6개월 전에. 넌 날 몰랐지?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봤어. 그 눈빛으로. 지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리는?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이렇게 널 잃을 수는 없었어. 준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어른이 된 남자의 울음이었다. 그 밤. 지현은 모래 위에서 밤새 울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변했다. 그것이 육체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면 뭐였을까? 너는 내 가족이었고 이제 내 연인이 된 거야? 그녀의 질문에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널 잃고 싶지 않았어.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가족이라고 말하지 못했어. 말하면 날 놔줄까봐. 그래서 연인인 척했어. 그것도 거짓이야. 아니야. 내 감정은 진실이야. 하지만 그건 형제라는 사실보다 중요했어. 내가 너무 비열했어? 미안해. 준호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지현의 목소리는 부서졌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너와 헤어지고 싶진 않아. 어떤 방식이든 말이야. 그들은 그 밤을 바다를 보며 앉아만 있었다. 그 일이 있은 지 3개월. 지현과 준호는 여전히 함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변했다. 손을 잡지 않았다. 키스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을 함께 했다. 준호는 상담을 받기로 했다. 지현도. 우리가 뭔지 정의하기 힘들어요. 지현이 상담사에게 말했다. 형제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넌 뭐라고 부르고 싶어? 상담사가 물었다. 지현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내 가족이야. 그냥. 혈연은 아니지만 내가 찾던 가족. 내가 헤어졌던 오빠. 다시 만난 오빠. 준호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나는 그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족으로? 연인으로? 준호는 잠깐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둘 다가 아니라 둘 다인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누나로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인이 되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어요. 나는 단지 그녀를 원했던 거였어요. 어떤 방식이든. 시간은 흘렀다. 지현과 준호는 일반적인 연인도, 일반적인 형제자매도 아닌 관계로 살았다. 그들은 법적으로 관계를 정정했다. 혈연을 입증하고 정부의 기록을 확인했다. 고아원의 과거 기록도 극소수나마 찾아냈다. 그렇게 20년 전의 진실이 드러났다. 2년 후 그들은 새로운 가족 계약을 맺었다. 연인이 아닌 형제로서.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함께 살았다. 일상을 함께 했다. 밥을 함께 해먹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형태는 더 이상 사회적 범주로 정의되지 않았다. 5일장에서 시작된 만남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다. 너는 내 누나야? 내가 찾던 누나. 그리고 우리가 형제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준호는 지현의 손을 잡았다. 연인의 손잡음이 아닌 형제의 손잡음으로. 우리 계속 함께 있자. 어떤 이름으로든. 지현은 그 손을 맞잡았다. 응. 우리 계속 함께 있자. 오빠.